한국 대통령 선거 전후 일본 언론의 관점이란 제목으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본 내에서 친한과 반한의 대립 구도로 바벨 구조도를 표현해 봤습니다. 밑에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한국 대통령 선거 전후 일본 언론의 관점으로 해서 뉴스를 모은 제목들을 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친중 세력 대 친미 세력의 대선 싸움도 아니다. 이번 대선은 친중 세력끼리의 싸움이다. 요거는 제가 작성한 거고요. 한국을 친일 반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이원론으로 보도한 언론의 책임과 그 폐해, 한국 대선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탄생이라면 한국은 중국, 북한의 접근에 일본, 미국과 거리 두기를 할지 한국의 북한 연구 1인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전에서 일본 국민에게 강한 호감, 한국 새 대통령 이재명의 혼내는 우리말로는 속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반일 좌파인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의 한일관계 전망, 대통령의 취임 국민통합 강조하고 총리의 측근 기용, 한국에서 시작되는 반일보다 더 심각한 보복의 시대, 보수파는 감옥 보내기로 송두리째 선언의 이재명 대통령, 보수와 진보의 경쟁도 아니었다. 친중과 친중의 경쟁이었다. 친중 남한 대 반중 북한 예상. 자주파의 존재가 진짜 한국의 보수일까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본 뉴스들의 내용을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일일이 읽어보는 것으로 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우호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친일도 한국에서는 식민지 시기 일본 통치에 가담한 인물을 지칭해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친일 반일은 일본 중심이고 치졸한 이원론일 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말입니다. 일본 내에서 친일 반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한국 측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서서 포착하는 보관적인 시각이 보도에서도 요구된답니다. 한국에서 반일, 항일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감정적이 아니고 매우 논리적이고 제국주의나 식민주의 비판에 근거한 것으로 그 화살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향하고 있답니다. 윤 씨는 그런 민주화 운동으로 사람들이 어렵게 쟁취한 직선제로 대통령이 선출됐는데도 계엄령으로 스스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한 사회 왜곡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준만 갖추었을 뿐 한국은 그것을 운영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한국전쟁 특수를 계기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9월 3일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군사 퍼레이드를 벌일 예정으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을 초청할 예정이다. 이게 확실하다면은 박근혜 언니처럼 친중 행위로 해가지고 중공 전승절에 가서 쓴다는 것은 이게 할 거죠. 그러나 아마 안 갈 거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경중과 어디에서 에이펙 회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시진핑이가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발언도 이재명의 본심이 아니다. 성남시 등에서 활동하던 좌파 시민단체 경기 동부 연합과 가까워졌고 몇 번의 실패, 성남시장 이런 거에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경기 동부 연합에서 지원해가지고 성남시장이 됐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성남시 청년들한테 뭐 10만 원씩 공짜로 준다는 거 돈이 얼마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런 뿌리는 작업을 했고 지역화폐를 또 활성화를 했죠. 상품권 뭐 이런 거로 성남시 그래서 엄청난 당내 장악력이지만 왜 그런 힘이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 자금이 상당히 윤택할 것이다라고 반쯤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이재명의 정치 자금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냐? 자기 스스로 만든 거냐? 또 누가 후원하는 세력이 과연 누굴까? 저는 감히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중 세력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친중 세력의 하수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재명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대통령까지 오른 사상 처음 있는 인물, 관심 있는 것은 권력뿐이다라고 말했답니다. 여기에서 기득권은 보수층의 기득권일 거예요. SKY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재명 씨의 가면 아래 맨 얼굴을 들여다볼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남북이 공존하고 함께 번영한 길을 찾을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답니다. 일본 옆에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전제국가가 등장하는 것이다. 내란 외환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를 바로 해버렸죠. 2조 이래의 한국 전통이다. 중국 4대주의끼리 힘을 쥔 쪽이 반대파를 몰살시키는 것이 이 나라의 방식이다. 자주파 왕은 반정으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퇴위시키는 역사가 있죠. 보수 쪽에서 궁지 고양이를 무는 행동을 할 수 있고 테러 사건도 있을 수 있다. 이재명 전제 시대에서는 독재라는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상권 전부를 좌파가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이번에 사법까지 이제 장악하려고 그러죠. 대법관 수 늘려가지고 좌파 인사들을 대거 집어넣으면은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지휘권을 3번이나 발동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데 상권 분립을 파기하는 지휘권 발동에 비하면 나라를 구하기 위한 계엄령 선포를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윤석열 그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가능해도 안이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상식이 한국에는 없는 것이다. 좌파 언론은 이재명 성원으로 가득 차 있다. 한겨레 정도 예를 들어서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는 보질 않고 이재명 찬양을 하는 성원이라고 얘기했지만 북한식 용어면은 김일성 동지와 김일성 3대를 통해서 계속 찬양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한겨레가 헌정의 상도도 뿌리내지 않는다. 무늬만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한국인들은 스스로 빠져든 함정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한국을 마주하다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져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뉴스들을 모은 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요약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시각은 이런 표를 만들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어떤 정치 세력이 있다면 친중 세력이 너무 크다. 중도 세력은 좀
또 있긴 있고 친미 세력도 있죠. 친미 세력의 친일까지도 들어가는 거로 봐도 뭐 틀림은 없을 건데 중도 세력을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중도 세력을 자주파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균형 외교란 힘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내치에서도 상권 분립의 균형이 깨지면 견제 및 갈등 통합은 어렵다. 하물며 국방 외교는 말할 것도 없지 않은가. 자주파는 중국이나 미국도 견제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파였다고 본다면은 중국도 싫어하고 미국도 싫어했던 거죠. 미국은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관계를 맺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선 전까지의 그 상권 분립의 크기를 보면은 국회 다수 독재에 의한 탄핵 남발이 있었고 그 때문에 무정부 상태로 정부가 쭈그러들었고요. 법원도 쭈그러들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교집합인 데가 자정장치인데 한국은 자정장치가 지금 대선 전에도 무너졌다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은 대선 후에 어떻게 또 표현해 볼 거냐. 보수와 진보의 경쟁도 아니었다. 친중과 친중의 경쟁이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보수 진보 그런 거로 구분하지 말자. 이제 나갈 길은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친중 남한과 반중 북한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은이는 뭐 외형상으로는 과거 공산주의로 같이 출발했지만은 현재로서는 경제적인 교류도 뭐 있긴 있는 거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반중이 아니냐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자주파의 존재가 진짜 한국의 보수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친중파가 상당히 우리나라에는 여야에 다 포진되어 있고 친미 친일파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그 친일파라는 개념은 일제시대의 친일파 개념이 아닌 거 일본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어떤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자주파 또는 중도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도파가 자주파라면은 양쪽에서 다 싫어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역사 뭐 제가 그렇게 역사 공부를 많이 한지는 않았지만은 삼국시대로 돌아가서 신라가 나당연합군을 만들어 통일했었다. 그 시진핑 엉아도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중국과는 참 역사적으로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나라는 지금의 중화족이 아닙니다. 지금의 신장 위구르족과 유사하고 신라와 같이 흉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조선 시절에 흉노가 나왔죠. 고구려하고 연결이 된다면 아니 고구려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고구려는 흉노에 또 동흉노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로 그 인구들이 늘어나면 흩어지니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신라와 같이 흉노와 연결되어 있는데 북한이 변수이긴 하지만 앞으로 한중연합군, 미일연합군이냐 또는 한미연합군 대 중공인민군 전쟁이란 선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옛날 고구려라고 비유를 해보면은 고구려는 지속적으로 중국 한나라 중화족하고 패권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당나라 때 와가지고 고구려가 망했죠. 나당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백제도 물론 망했고
그 고구려에서 내려온 부족이 백제를 만들었었죠. 바로 한반도에 온 게 아니고 산동반도 위쪽에서 서선호 씨가 소금 장사였대나 그랬죠. 그 두 아들을 재혼을 한 건데 그 전 남편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우리 서울 한성 부근에 백제를 세우고 또 거기서 두 형제가 있는데 더 내려가서 그 전라도 지역 부여 쪽에 나라를 세웠다는 건 우리 역사책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중 한국이 된다면은 향후 미중 전쟁이 결국 일어난다면은 한중 연합군이냐 미일 연합군하고의 전쟁이냐 또는 한미 연합군 대 중공 인민군 전쟁이란 선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행정부의 힘이 커졌고 국회 민주다수이 돼서 행정과 입법을 트럼프처럼 다 공화당이 근데 미국은 장악하더라도 몇 석 안 되죠. 몇 석 안 되기 때문에 견제가 많고 법원도 상당히 견제를 많이 합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이 이 대통령 되자마자 대법관 증언계획 뭐 여러 가지 법으로 있어가지고 법원을 힘을 약화시키려는 공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상권 분립에서 세 개가 겹치는 곳이 자정장치. 자정장치는 세 개가 상대적 크기가 비슷해야 가능합니다. 한국은 자정장치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민주주의 전제국가로 스스로 붕괴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됩니다. 취임에 실용적 시장주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웠는데 향후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국민으로서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한 3일간에 제가 일본 뉴스에서 발췌한 것들을 했던 그 시트인데요. 이것은 제가 요약 정리를 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그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도 좀 어렵지 않겠냐는 게 좀 일본 언론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 보복이 있을지 없을지 언급은 없었는데 오히려 그 일본 데일리 신조의 스즈키 타카시라는 사람이 한국의 그 주재 기자도 오랜 세월 했었고 중국 주재 신문 기자를 오래 해가지고 나이가 저하고 동갑내기더라고요. 상당히 이 연륜이 쌓여가지고 그 책도 내고 그랬는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 내용들입니다. 한국의 역사까지 좀 이조까지 끌어올려가지고 한국을 지금 비판했고 당랑토끼라고 국민의힘은 지금 당랑토끼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마귀가 도끼를 든 자세다 그러는데 중국에서 온 용어인데 수레바퀴 앞에
당랑독기다. 이건 소리쳐봐야 별일 없다. 당랑독기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수파는 감옥 보내기로 이렇게 했지만은 국민의힘이 보수파냐? 나는 뭐 보수 같지도 않아요. 그놈이 다 그놈 같기도 해가지고 민주당도 아마 보수적인 냄새가 있는 데가 없지는 또 않을 거예요. 보수와 진보의 그 개념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명백하지는 않은 것 같이 이제는 혼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또 이원론으로 양편 갈리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정책 대결을 해야지.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상권 분립이 붕괴되고 있다. 한국은 그렇게 봐도 객관적인 시각으로도 그렇죠. 입법 독재도 있는 거고요. 입법 독재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일본에서 표현했듯이 그 전제 통치 속에서 국회는 허수아비 기능을 하게 되는 거로 충성, 히틀러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